기간제로 직접 고용하느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느냐. 직접 고용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파견법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죠? 네,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파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나온 건데요. 오늘은 이 판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파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보통 우리 소속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다른 회사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를 근로자 파견이라고 하죠. 근데 파견법에서 규율되는 파견은 이런 파견은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간의 관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데요. 이때 이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파견법입니다. 파견법에서 파견 근로는 최대 2년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파견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오래 두지 않도록 파견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간접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접 고용 의무입니다. 일단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을 해서 사용을 했거나 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했거나 법적으로 파견 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 역무를 제공을 받거나 하면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느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을 넘겨서 4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불법 파견이 발생한 거죠. 이후에 직접 고용을 하기는 했는데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이분을 고용을 했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기간 종료를 만료를 했더니 근로자가 이건 해고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회사는 파견법에 직접 고용하라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게 문제 없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니 해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관건이 직접 고용을 할 때 기간제로 해야 되느냐 정규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였는데, 일단 1심은 근로자의 편을 들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2심은 굳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져가지고 직접 고용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님? 일단 파견법에서 고용 의무를 둔 취지는 파견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놓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건데,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을 원하지 않거나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애초에 파견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파견 계약을 2년을 초과한 뒤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정규직 말고 기간제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으면은 정규직으로 했다가 퇴사할게요 하면 되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제로 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판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첨예한 갈등 속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무자르듯이 못하고 이게 예외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이 예외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번 파견법 판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동의하면 기간제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히 그런 상황을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의서에 대한 진위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류가 해고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직서의 진위, 비진위 문제랑 좀 유사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애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기대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초의 사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회사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파견 근로자가 괜찮다, 장기적으로 데려가고
가져가고 싶은데 나중에 기대권을 형성할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판례가 역으로 파견 근로자를 보호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일 수도 있네요. 맞아요. 그간 기업들이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이렇게 채용하고 나면 기간제 근로자로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고용노동 행정해석이 직접 고용을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회사에서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좀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방금 이제 노동부는 기존에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할 때 기간제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거 입장 바뀔까요? 일단 파견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이후에 기간제가 되냐 정규직만 되냐 이 문제는 결국 해고냐 아니냐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해고라고 인정이 되면 결국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들이 노동부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향후 형사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동부가 사실상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노동부가 1년 미만자의 연설가가 11개냐, 26개냐에 대한 문제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라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동부가 변경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